계산하기 쉽지 않고 낯설어서 그런 건데 사실 익숙해지면 어차피 문제는 뻔하거든. 문제는 뻔해서 익숙해지면 좀 괜찮은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같이 천천히 해봅시다. 원이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원이라는 게 특징이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모두 어때?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동일한 점들의 모임이야. 쉽게 얘기하면 점들의 모임인데 이 점들의 모임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원의 특징은 핵심은 그거야. 그럼 내가 저기서 맨 처음에 표현한 한 점이 뭐겠어? 원의 입장에서 당연히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원은 결국엔 항상 핵심은 뭐야?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하면 당연히 반지름이죠. 그 중심으로부터 다 반지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생각하면 원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 거리가 다 똑같잖아. R로 항상. 그치? 이런 점들이 다 찍으면 빼곡하게 찍혀서 실선처럼 보여서 이렇게 이게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이런 점들을 x, y로 두고 중심을 a, b라고 하면 우리 평면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가지고 어떻게 했었어? x에서 a를 뺀 거에 대한 제곱에 y에서 b를 뺀 거의 제곱 루트 하면 이게 뭐야? 점과 점 사이 거리잖아.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식을 나타낼 때 루트가 있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하죠? 양변은 완전 제곱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 주어진 그림을 보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뭐야? 이게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원의 방정식.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어디서 왔다고? 이 식은 어디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 왔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 온 이유는 왜? 이 점들은 다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원의 핵심이야. 그게 원의 핵심. 모든 문제 풀 때 다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을 이제 만나면 중심이 a, b고 이거에 루트를 씌우면 반지름이 나온다라고 바로 식을 보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 준다고? 이 식을? 전개해서 귀찮게 준다고요. 그죠?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식을 줄 거예요.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식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이렇게 안 하고 대표 모양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쓰게 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면 돼요. 이런 느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가 있어요.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 모양과 이렇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모양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모양을 보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의 핵심은 뭐야? x에 대한 완전 제곱과 y에 대한 완전 제곱을 만드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은 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표준형, 얘는 일반형 해서 얘도 원의 방정식. 그러면 이렇게 x랑 y 어떠한 두 문자에 대한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면 다 원의 방정식일까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핵심은 요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따가 개념 문제 하나 만날 거예요. 요게 깨지는, 저게 깨지는 사람 만날 건데, 자,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의 기본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원의 방정식의 식을 세울 줄 알겠죠? 뭘로? 이걸로 세운다기보다 항상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일단 식을 이렇게 세우겠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식에 대해서 계산이 필요하면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사용해서 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천천히 한번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가 볼 건데 87번 문제를 한번 얘들아 고민해 볼래? 87번.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양끝점이어야 되겠네. 지름의 양끝점이에요, 얘들아. 빠졌네 좀 거리. 지름의 양끝점. 그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겠죠, 여러분들? 상황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중심을 이렇게 관통하는 선분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다? 항상 중심부터 찾아야 돼. 중심부터. 그럼 중심은 지름의 양끝점의 정 가운데 있다 해서 2,3 이렇게. 그리고 반지름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구한 중심과 어떠한 점으로 반지름을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준 양끝점의 거리를 구해서 2분의 1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반지름 길이 표현하면 루트 이겠네요. 그리고 이걸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x-2의 완전 제곱 더하기 y-3의 완전 제곱은 2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식을 쓰시면 돼요. 괜찮나요? 중심 찾고 반지름 찾고 걔네 가지고 일단 지금은 요렇게 식 세우는 연습하는 거. 요렇게 표준형 예쁘게 식 세우는 거 연습하는 거. 세울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갈 거냐 하면 한번 89번 오른쪽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중심이 이번엔 중심에 대한 조건을 줬어요. 중심에 대한 조건. 그림을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주고 있는 요번에 이 두 점은 얘들아 그냥 준 거야. 그냥 원이 있대요. 방금이랑 달라. 방금은 지름의 양끝점이어서 의미가 있었지만 요번엔 그냥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거야. 그냥 위에. 이거는 위에 있다고 하면 얘들아 이거 그냥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대입하기 위한 아이일 뿐입니다. 원 위에 있는 두 점은 대입을 할 겁니다. 마치 근과 같은 아이예요. 그러면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대. 여러분들은 그럼 이 중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해야겠죠? 우리 항상 식을 세우려면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반지름도 몰라요. 오케이, 그럼 반지름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지름도 그냥 r이라는 기호로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이 상태면 일단 미지수가 잔뜩 있는 형태로 식을 세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식을 세워봅시다. x 빼기 a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a의 완전 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a랑 r을 찾아내야 되죠. 그렇죠? 미지수 두 개가 값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점을 준 거예요. 두 개의 점. 그래서 첫 번째 3,-5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하시면 3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 더하기
a-5의 완전 제곱은 r제곱이다 하나 나오고, 두 번째 또 뭐해? 1,1을 대입해 보시는 거죠. 이렇게 1,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1,1 대입하니까 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제곱은 r제곱이다 해서 얘네 두 개를 연립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요런 식 연립 어떻게 해요? 요런 식은 연립 어떻게 하죠? 전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원방은 계산이 좀 어려워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좀 보여줄게요. 전기하시면 a제곱 두 개 있으니까 2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0a니까 마이너스 16a 9, 25, 34는 r제곱 이렇게 하나 나오고, 요거 전기하면 2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사라지고 a 2 빼기 r는 r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식 연립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거는 요거 연립 어떻게 해요? 둘을 빼야겠죠 얘들아? 연립 방정식, 연립을 하겠다라는 거 핵심은 미지수 하나를 빨리 없애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r제곱을 빨리 없애는 거예요. a만 남기는 거죠. 빼요. 빼시면 마이너스 16a 더하기 32는 0이 나오니까 a가 2가 나오네요. a가 2다. 이렇게. 이제 a에다가 2를 대입해서 r제곱 값을 내면 r제곱이 4, 8, 10이 나옵니다. 그럼 식이 세워졌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은 x-2의 완전제곱 y 더하기 2의 완전제곱은 10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교가 돼요? 지름의 양끝절음 줄 때는 중심과 반지름을 찾기 너무 편하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원 위에 어떤 점 이러면 무조건 걔는 대입하는 아이예요. 알겠죠? 방정식의 세계에서 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기 시작하죠. 90번입니다. 얘는 아마 수업 때 거의 다 풀었을 건데 90번 간단하게 그래서 나랑 한번 체크를 하고 오늘은 91번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90번은 내가 바로 같이 간단하게 볼게요. 나랑 같이 바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 내가 아까 왜 이런 꼴이면 다 원의 방정식인가? 라고 여러분들한테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더하기 5는요. 자, 우리 이걸 보면 일단 원의 방정식이라고 의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할 행동이 하나 있어. 먼저 하는 거야. 뭐부터 한다고? x에 대해 그리고 y에 대해 2차식으로 바로 완전제곱식으로 바로 정리를 한다고. 일단 그러면 x제곱이랑 마이너스 2ax 가지고 x 마이너스 a 완전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4ay 가지고 y 더하기 2a 완전제곱 해놓고 5a제곱 빼기 5라고 이렇게 식을 써놓는 거죠. 일단 괜찮아요? 이렇게 식 변형하는 거 괜찮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여기는 r제곱짜리란 말이야. r제곱짜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r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루트에 5a제곱 빼기 5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반지름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여야만 하니까요. 그쵸?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이 5a제곱 빼기 5라는 이 식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 1학기 공통수학 원거 공부하면서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어?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되면 허수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죠. 허수면 좌표 평면 위에 애초에 다루지도 않고 길이라고 볼 수도 없는 아이잖아.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또 반지름의 길이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없어지잖아. 그럼 점이에요. 원이 아니라 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풀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원을 나타내도록 이라고 하면 그 말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반지름에서 뭔가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니까 너네 반지름 가지고 고민 좀 해봐라는 이야기로 바뀌어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 쉬운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a제곱이 1보다 크다가 되면서 따라서 a가 1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가 정답이 되는 거죠. 90번은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91번이에요. 91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게 좀 아마 낯설 거예요.
91번이 아마 낯설 겁니다. 여러분들이 91번 문제를 딱 보면 어디서 막혀요? 이 막히는 이유가 뭐야? 91번 문제가 막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여기겠죠? 우리 이런 식 보면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 바로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만들고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만들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치? 근데 y제곱의 개수가 어때? 야, 너네 이거랑 이거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겠어요? 엄두가 안 나죠? 그죠? 그럼 뭔가 느낌이 세지잖아. 아, 이렇게 푸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을 열심히 해줬던 게 그거야. 아까 원 특징이 뭐라고? 식의 특징이? 원은 어디서 왔다고? 점과 점 사이에서 왔어. x, y랑 a, b 사이의 거리에서 왔다고. 그럼 이 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쓰여져, 얘들아. 그럼 이 식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전개했을 때 x와 y,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둘이 똑같아야 된다는 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식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x와 y 앞에 있는 x제곱과 y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여기 개수 1이잖아요. 얘도 1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지면 타원 돼요. 깨지면 타원 됩니다. 타원. 기괴하게 생긴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운 개념 문제 중에 하나예요. 원을 나타내도록은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반지름으로 고민을 하게 하는데 조금 더 어렵게 만들면 깊은 이해를 원하면 여기서 이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똑같기를 원해요. 그러면 k의 k-3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k제곱 마이너스 3k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니까 k가 1 또는 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문제 풀면 됩니다. 1, k가 1일 때 한번 풀고 2, k가 2일 때 한번 푸시면 돼요. 이렇게 k가 1일 때 한번, 2일 때 한번. k가 1일 때 식 정리하니까 아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y 더하기 2는 0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럼 각각 정리해볼까? x-2의 완전제곱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그러면 여기서 4가 될 거고 x 빼기 2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완전제곱은 4, 4, 8 8 빼니까 6 이렇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근데 이거 뭐야? 그럼 중심은 여기서 2, 마이너스 1이 중심. 얘는 2, 마이너스 2가 중심이니까 정답은 1이네.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1이네요.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렇게 답 낼 때 중심 사이 거리 했는데 좌표가 막 저렇게 생겼어야 되나? 2, 마이너스 1이랑 2, 마이너스 1이 생겼어.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나요? 여러분들 열심히 막 구했어 지금. 해서 마지막에 원의 중심이 요거랑 요게 나왔어. 그 요 점이랑 요 점 사이 거리를 구해. 그럼 이러면 막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나요? 아니죠. x 좌표가 똑같고 y 좌표만 다르니까 y 좌표의 차이가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공식은 무작정 쓰는 건 아닙니다. 항상 쓸지 말지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알겠죠? 자, 정리를 해보시고 정리가 되셨으면 93번 한번 해보세요. 되셨으면 93번.
자, 일단 이것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또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하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짝 짓고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짝을 지었어.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각각 두 개 만들었고, 이거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더하기 9a 제곱 했고, 여기서 더하기 4a 제곱 해줬으니까 공평하게 오른쪽에도 더하기 13a 제곱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완전 제곱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쓴 식의 값은 오른쪽에다가도 공평하게 해줘야 되니까 더하기 13a 제곱 해줬을 거고, 그래서 결과물이 이게 나온 거야. 즉 얘네가 여기로 넘어갔을 때 얘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죠. 식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x, y에 대한 식 빼고 나머지 상수 취급하는 아이들은 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여기 반지름 자리로 옮겨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게 넓이의 최소? 이 원의 넓이의 최소라는 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반지름의 길이의 최소? 그러면 이쪽이랑 관련이 있겠구나. 이쪽에 있는 식과 관련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지금 r제곱이었죠, 그렇죠? 여기다 파이만 붙이면 넓이잖아, 그렇지? 그럼 원의 넓이가 최소니까 그냥 이 식의 최소값 구하겠네, 사실은, 그렇죠? 그럼 이 식의 최소는 당연히 그냥 꼭지점일 때죠. 그래서 꼭지점일 때가 a가 1일 때죠. 그때 값은 2예요, 값은 2. 그럼 이때 우리가 자 a가 1일 때 2라는 값이 나와요라고 하는 이 2가 의미하는 건 뭐죠? r이에요, r제곱이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게 이게 r이에요, r제곱. r 제곱이죠. 여전히 r제곱입니다. 여전히 r제곱.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하니까 따라서 r은 루트 2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끝에? 이 끝까지? 즉 이게 r제곱에 대한 식이에요. 여기가 지금 r제곱이에요. 이게 r제곱. 우리는 넓이의 최소니까 이 넓이라는 건 r제곱 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r제곱이 최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꼭지점일 때 그때 나온 값이 2야. 2라는 값은 r제곱이 나온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1교시에 좀 천천히 예열을 많이 해놔야 돼요. 정리되셨으면 95번. 정리가 되셨으면 95번을 풀어볼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2교시에 연산과 상황을 따라올 수 있어요. 1교시를 좀 잘 따라오세요. 원이라는 게 워낙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라서. 요 95번 문제는 그러니까 원은 사실 되게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발상을 원하는데 얘도 두 가지 발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의 방정식적 접근이고요. 두 번째는 삼각형 외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한 걸 고르시면 돼요. 방정식적 접근이라고 하면 자 우리한테 지금 준 게 뭐죠? 그냥 원 위에 세 점 줬지, 그치? 이거 그냥 원 위에 세 점이에요, 얘네. 지금 원 위에 세 점입니다. 우리 아까 원 위에 어떠한 점을 줘. 지름의 양끝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 위에 점이야. 뭐 하기로 했죠? 대입하기로 했어요, 그쵸? 얘는 대입하기 위한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대입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이럴 땐 여러분들이 식을 이렇게 세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괜찮아요? 우리 아까 왜 원의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했잖아. 완전 제곱식으로 예쁘게 정리가 된 게 하나 있고 하나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전개된 형태가 있다 했어. 보통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줄 때 이렇게 줘서 정리해서 풀어라고 하는 아이인데 쓸 때가 있긴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 쓰는 문제는 보통 어려워요.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건데 이걸 쓰는 거죠. 왜? 대입할 점이 무려 3개야. 그럼 여러분들은 식을 3개나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식을 세우면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미지수가 라지 A, 라지 B, 라지 C 3개죠. 그렇죠? 문자 3개, 식 3개 딱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A를 대입하는 거죠. 1,1을. 그러면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5다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B를 대입하는 거예요. 0,3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0,3을 대입하니까 오호 3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9다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이번엔 C를 대입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식 3개를 연립해서 풀어야지 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연립해야지 이렇게. 자, 뭐 연립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되게 다를 거예요. 근데 나라면 이 식에 딱 봤을 때 연립을 할 거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에 가운데 식이 지금 B와 C로만 이루어진 식이 하나 있잖아. 그쵸? 그럼 난 얘랑 얘를 먼저 연립을 해서 여기서 A를 소거할 거예요. 나라면 이 두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해서 A를 없애 하면 B와 C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해서 순서를 잡아갈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풀겠어요. 근데 꼭 이렇게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연립하는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 이쪽 단원에서 의도한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라고 보통 원방 해설지엔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원 위에 세 점이라는 건 여러분들 저 세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도형이 뭐가 있죠?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삼각형.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의 외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 그럼 외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다라는 건 원의 중심을 A, B라고 둬서 이렇게 풀겠죠. 그래서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외심을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잡을까? 그냥 5라고 잡을게요. 라지오. 이렇게 푸는 거죠. A5가 B5랑 같고 걔가 C5랑 같다. 여러분들 이거 평면좌표 단원에서 이렇게 풀었었죠. 그쵸? 평면좌표 단원에서 왜 세 점 주고 외심 구해봐 라고 했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서 외심을 찾고 여기 연립해서 5 찾고 걔를 가지고 뭐도 찾으면 돼. 그러면 반지름도 찾을 수 있겠죠. 외심의 좌표를 찾으면 반지름도 찾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 세워서 전개하던가 그냥 원의 방정식으로 답을 내던가 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이 문제는 관점을 좀 보여줄게요. 괜찮아요? 이 관점 이해됐어요? 이 관점 두 개. 자, 계산을 한번 혼자서 이따가 해보시고 정리할 시간을 좀 줄게요. 잠깐 숨을 돌리세요. 이제 원과 축을 해야 되니까 정리해보시고 잠깐 숨을 돌리시고 잠을 좀 깨시고 졸리면 기지개도 좀 피시고
정리가 되셨으면 한번 가볼까요? 대충 다 정리가 된 것 같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슬슬 어려운 문제로 조금씩. 이제 축이 나옵니다. 축. 자, 원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보통은 직선과 함께 물어봅니다. 한 좌표 평면이 원도 있고 직선도 있을 거예요. 보통 그래요. 그럼 이때 직선 중에 축이 있습니다. 축이. 즉 X축, Y축이 있어요. 요게 나오면 좀 쉬운 문제. 아니고 그냥 직선이 나와요. 그냥 1차 함수. 이러면 이제 고난도 문제를 향해 가는 겁니다. 1교시는 요 축만 조금 더 하고 끝낼게요. 1교시는 축만 조금 더. 축이라는 건 간단해, 얘들아. 축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 축에서 원하는 건 중심과 반지름의 관계를 원할 거예요. 요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중심과 반지름의 관계. 한번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얘가 Y축에 이렇게 접한대. 그럼 여러분들은 이 원의 중심을 뭐 A, B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죠? 이 길이?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를 여러분들이 A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야? 원의 반지름과 똑같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축에 접하면 중심의 x 좌표나 y 좌표 둘 중에 하나가 반지름과 무조건 관련이 있어요. 그럼 요번엔 원이 이렇게 또 있는데, 이렇게 x축과도 접할 수 있죠. 그럼 요번엔 또 중심을 a, b라 둔다면 요번에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b가 되겠죠. 얘가 또 r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아이도 있겠죠. 그러면 중심을 a, b라가 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근데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겠죠. x축과 y축에 동시 접하는. 그렇죠? 그래서 a, b를 안 쓰고 중심을 이럴 때 그냥 바로 r, r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에 대해서 중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상황에 맞게 중심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97번이요. 97번에 중심에 대한 표현도 조건이 붙어있고 Y축에도 접하는데 3,-1라는 지나는 점도 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에 Y축이라는 게 얹어진 겁니다. 한번 계산해보세요. 자, 중심이 a,a-2라고 여러분들이 잡겠죠? 그렇지 않아요? 중심이 y는 x-2 위에 있대요, 얘들아. 그러면 중심을 a,a-2가 잡을 거예요. 그리고 y축에 접한다고 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뭐랑 똑같은 거죠? 뭐랑 관련이 있죠? 중심에? y축에 반지름이? x좌표와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중심의 x좌표. 얘가 r이 중심의 x좌표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3,-2는 대입하는 i입니다. 대입하는 i. 식을 세워보면 어떻게 세워지겠어? 이 두 개 가지고 식을 세워야죠. x 빼기 a에 완전 제곱 더하기 y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a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이렇게 a제곱입니다. r제곱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대입하는 거야? 3,-2 대입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3,-2 대입하면 3-a에 완전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은 a 제곱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이 뭐 할 게 없네. 다행이다. 이렇게 사라질 거니까 a가 그냥 3이 나오네요. 이렇게. 3이 나옵니다. 이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반지름 그냥 3이죠. 끝났네. 이렇게 끝이에요. 이렇게 나와. 괜찮아? 요 조건들에 대한 해석이 잘 되나요? 중심이 저기 있다. 그럼 중심을 한 가지 문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 y축에 접한다. 반지름도 역시 중심에 있는 문자로 표현이 된다. 그럼 원의 방정식 자체가 한 문자에 대해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대입할 점을 하나밖에 주지 않는다. 설계가 딱딱딱 맞게 돼 있죠. 이 구조가 보여요.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자꾸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뭔가 많이 보이고 뭔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조금씩.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99번입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99번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쉬워요. 얘는 좀 쉽습니다. 자, 한번 같이 고민을 잠깐 해보면 아까는 이 문제도 그렇고 방금 문제도 그렇고 쉬워서 그냥 요 문제에서 원위에 점이 있어 라는 하이를 그냥 라는 조건을 대입만 하면 돼 라고 하고 끝내는데 얘는 또 그림을 줬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축에 대해서 접하고 있는 유형들이 있죠. 이런 어떤 축에 접해요? 방금과 같은 거나 이런 거 같은 거나 할 때 지나고 있는 한 점은 단순히 대입만 하는 게 아니라 원의 위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얘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y축 위에 원이 접하고 있다라고 하면 원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축에 접하는 원은 항상 두 개씩이에요. y축에 접하는 것도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을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두 개 원 중에 3,-1을 지난다고 하니까 우린 오른쪽과 왼쪽 쪽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3,-1을 지난다는 건 3이 양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원이겠구나. 그러니까 중심의 x좌표인 a가 0보다 크겠구나 라고 사실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생략하는 거야. 얘도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 원래 제대로 풀면 특히 이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할 때가 되게 까다로운 아이인데 중심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그냥 r로 두면 되죠. 왜냐면 그림이 1사분면에 원이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원이 2사분면에 있으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얘들아 4개야. 그렇지 않니?
1, 4분면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2, 4분면도 있고 3, 4분면도 있고 4, 4분면도 있고 막 원이 4개 있잖아. 그치? 그럼 이때 이 원의 중심은 표현이 다 다르지 않니? 이거 R, R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R, R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일 거고 얘는 R, 마이너스 R일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 다르잖아.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얘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그래 그림을 안 줬어 문제에서 그럼 뭘 보고 아는 거야? 얘를 보고 아는 거예요. 2,1을 지난다는 건 이건 1, 4분면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이 R,R이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요? 축, 원이 어떤 축에 접하고 있는 문제에서 지나는 점은 단순히 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의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의 부호와 관련이 있어야 알겠죠? 얘는 이제 중심의 좌표의 부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는 그래서 문제는 쉽게 풀리죠. x 빼기 r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완전 제곱은 r제곱입니다. 에 2,1을 대입하니까 2-r의 제곱 더하기 1-r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를 문제를 풀면 r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r 4 5는 0 r은 1 또는 5가 나오네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일 때랑 5일 때 즉 중심이 1,1이랑 5,5일 때가 나오네요. 따라서 중심이 1,1이랑 5, 그래서 둘의 사이 거리 구하면 4루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